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암, 조기 발견했지만 이미 퍼져 있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혹시 모르게 암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50대, 60대가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식재료만 잘 챙겨 드셔도 암에 대한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지만 그 효능은 너무나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음식.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식재료가 바로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경력의 암치료 전문 약사 전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이 식재료가 왜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지나치고 나중에 암이 걸리신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속의 정상세포가 변형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정상세포가 손상되고 DNA가 망가지며 결국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죠. 특히 지방 섭취 방식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지방을 피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약해지고 몸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불포화 지방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오메가3는 항염작용이 탁월하고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주며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들기름에 풍부합니다. 둘째, 오메가6는 몸에 필요한 지방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염증 유발 가능이 있으며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에 많습니다. 셋째, 오메가9는 비교적 안정된 지방산으로 심혈관 보호작용,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에 풍부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이 두 지방산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할 때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메가6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3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적인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1대4 이하, 즉 오메가3 하나를 섭취할 때 오메가6는 최대 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1대2 또는 1대1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식 식단은 가공식품과 외식, 식용유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오메가6 섭취가 매우 많아져서 실제로는 1대15에서 많게는 1대30까지 치우쳐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오메가6는 자체로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과잉 섭취될 경우 염증 유발 물질인 아라키돈산으로 전환되어 만성 염증과 암,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의 충분한 보충과 오메가6 섭취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인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 등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반대로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등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의 사용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억제하기 좋은 지방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할까요? 식용유는 종류도 많고 조리 방법도 다양한 만큼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식용유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치아씨유처럼 식물성 오일 중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메가3는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열하면 산화되어 오히려 체내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로 볶거나 튀기거나 끓이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에 비벼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미지근한 죽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 파는 알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만약 기름을 가열해야 하는 조리를 하게 된다면 오메가9 함량이 높은 식용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등은 비교적 열에 강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조리 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 역시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는 산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불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튀김 요리를 하게 될 경우 식용유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열에 의해 트랜스 지방과 유해산화물이 생성되고 이 물질들은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재사용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고온에서 튀긴 뒤 남은 기름은 절대 보관하거나 다시 쓰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지방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암을 이기는 힘은 건강한 지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하나의 귀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마트에만 가면 누구나 단돈 3,000원 안팎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꾸준히 먹으면 암세포의 싹을 말릴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그게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 세계 수많은 의학 논문에서 항암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세포 손상을 막아 암세포가 생기기 쉬운 환경 자체를 바꿔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이나 소화기계 암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토마토를 자주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라이코펜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균형을 돕고 고환 내 염증을 줄이며 정자세포막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하면서 활력이 줄고 성기능과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라이코펜은 이러한 호르몬 저하로 인한 남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생식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 약국에 오시는 60대 중반 김성식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관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걱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활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라이코펜이 풍부한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식단에 넣어보시라고 권해드렸고 가능하면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라고 조리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10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50% 이상 회복되었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기운이 좀 돌아오고 이전보다 전립선 관련 불편감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식사 관리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음식 하나를 잘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직접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토마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또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으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열을 가했을 때 구조가 변하면서 체내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신이어 건강에 꼭 필요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량이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으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라이코펜과 함께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등은 황반을 보호하고 노화성 황반 변성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라이코펜은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토마토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구조가 바뀌면서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므로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둘째,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껍질에는 케르세틴,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과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기농 토마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카놀라유처럼 열에 강하고 오메가9이 풍부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조림 같은 요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중에 판매되는 토마토 주스나 케첩 같은 가공식품에는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가급적 생토마토 또는 직접 만든 토마토 요리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식탁에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떤 채소를 올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을 막는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그리고 아주 작지만 꾸준한 선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름은 줄이고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을 챙겨 드시는 것, 그리고 가열한 토마토 한 접시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몸속의 염증을 낮추고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부엌이 먼저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아는 암 예방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